자, 오늘의 무료 관심 종목 한미약품 41만 5천원.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 매수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한 9시 11분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꽤나 좀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ST팜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함께 모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장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대장을 차지했던 재료는 비만치료제였고, 최근에도 그러한 재료가 다시금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증시에서. 그래서 한미약품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분명히 기술적으로 3거래일 연속 음봉을 주고 의미 있는 자리까지 눌려주고 다시 이런 자리, 캔들의 절반 자리에서 지지 반등이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거기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 우리가 조금 변동성을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단타, 단기관점으로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미약품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눌림 후에 어떤 자리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한미약품은 기존 몸통 기준 고점 자리를 돌파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캔들의 중간 자리, 캔들을 볼 때 우리가 항상 기준봉을 볼 때 시가, 종가, 그리고 중간, 이렇게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중간가를 보는 이유는 돈을 정말 많이 쓴 하루의 평균 가격이 중간이니까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해당 가격에서 반발 매수가 확실하게 들어와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수급 들어오는 것과 함께 한미약품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돼서 종가까지만 간다고 해도 저희의 단타 관점으로는 나올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차분하게 잘 지켜볼게요. 돌파해 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갑자기 또 이렇게 수급 한번 들어와 주면서 돌파해 줄 것 같은데요, 저는. 자, 한미약품 돌파해 줍니다. 그래,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고. 지금 거래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에 팍 튀잖아요.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방향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 줄지 봅시다. 자, 한미약품은 일단 1차 매도할 수 있는 관점은 나와주는 것 같네요. 매수하신 분들 축하들 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자의 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고요. 모쪼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하락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23%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이 1.57%, 그리고 S&P 500이 0.99%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 요인을 알려면 저는 전일 국내 증시의 하락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전일 국내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빅테크의 컨퍼런스 콜 이후 해당 기업들의 시간 외 급락을 한 여파를 꼽아볼 수 있겠죠. 뭐 세금이나 수익성, 자본 등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한국과도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과도 정상회담을 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나눈 것은 같아요. 근데 왜 시장이 밀렸냐라고 봤을 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예상 대비해가지고 생각보다 자세하거나 많은 얘기가 오가지는 않은 것 같고 아직 불안정하다는 평가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두 수입, 펜타닐 관세 유예, 히토류 완화 등 좋은 내용은 많이 나왔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평가, 불안정하다라는 평가 속에서 트럼프는 11월 1일부터 추가 관세를 발효할 거다, 인상시킬 거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언급까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어제 국내 증시의 요인에 이어서 미국 증시에 함께 반영이 되었다라고 따져볼 수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빅테크의 실적 같은 경우도 시간 외에서 하락한 것보다 더 크게 빠지는 종목들도 보이면서 특히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은 한미는 언제 매도하나요? 한미반도체 지금 다들 수익률 몇 %세요? 지금 저희 공식 평균 단가 기준으로는 44% 정도 나오는데 다들 지금 수익률 얼마나 나오세요? 46%, 41%, 45%, 46%, 다들 비슷하시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저 올라가니까 뭐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런 분석으로 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계속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확실한 분석이 있기에 끌고 갈 수 있었고 그렇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수익률이잖아요. 58%, 53% 등등, 그죠?
그러면은 제 생각은요, 우리의 관점대로 계속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분명히 까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고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서 혹은 단기적으로 조금 빠져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 35%대로 또 줄어들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문제될 게 있나요? 우리는 이미 15%, 16%의 절반 수익 실현을 챙겼고 잔량은 우리의 관점대로 끝까지 본다, 이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저도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의 관점들을 보자. 여태까지는 우리의 관점대로 흘러갔으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은 현재 45%의 수익률에 안심하기보다 고가 대비 20% 떨어진 게 아까운 거겠죠. 사불상님 말씀도 맞아요. 사실 대부분 회원분들이, 특히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저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 최저점에 잡아서 최고점에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점에 매도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잠깐 30분 하루 만족하려고 당일 분봉 수급을 분석하면서 최고점 매도했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애초에 그렇게 치면, 기술적으로 치면은 매도할 수 있는 시그널은 너무나 많았어요. 이날도 있었고 이날도 있었고, 매도할 수 있는 시그널은 항상 있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여태까지 왔으면 500만원 벌었어야 맞다고 올린 영상 봤는데, 나는 2000 가지고 시작했는데 900 벌어서 얼추 맞는 것 같긴 해. 태787님이 올해 VIP 매매를 그럼 진짜 다 따라오신 거예요. 진짜 잘 따라오신 거예요. 자, 10월 31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로봇주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개장 직후에 전 들어갈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대체거래소에서 반영될 게 반영이 되었고, 저는 9시부터 한 9시 5분까지의 수급은 믿지 않는 편이라서 들어가도 한 차례 눌려도 수급이 유지될 것인지 그걸 보고 들어가지, 저는 9시에 급하게 종목을 들어가는 성격은 아닙니다. VIP 회원분들, 그 미래에셋증권 제가 오늘 조금 중요한 자리라고, 오늘 대응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게 지금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냐면은, 저희가 원래 주목했던 관점이 이런 자리에 대해서 계속 고점을 찍고 여기도 캔들로 말아 올려주고 돌파해준 자리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5일선까지 겹쳐있던 자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근까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사실상 추가적으로 수급 들어온 거 대비해서 돌파는 시원하게 못 해줬고 해서 눌리거나 조금 확실한 캔들이 나오거나 오늘은 방향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제가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면서 7%대 수익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볼게요. 단순하게 조금 떨어지니까, 조금 오르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잘 보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됩니다. VIP분들, 미래에셋증권 지금 수익률 다들 10% 넘어가고 있죠? 수급이 생각보다 꺾이지 않는데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급하게 막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증시 반등이 나오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우리의 관점대로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자, 오늘의 무료 관심 종목 한미약품 41만 5천원.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 매수 관점에서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한 9시 11분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꽤나 좀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ST팜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함께 모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장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대장을 차지했던 재료는 비만치료제였고, 최근에도 그러한 재료가 다시금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증시에서. 그래서 한미약품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분명히 기술적으로 3거래일 연속 음봉을 주고 의미 있는 자리까지 눌려주고 다시 이런 자리, 캔들의 절반 자리에서 지지 반등이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거기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 우리가 조금 변동성을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단타, 단기 관점으로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미약품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눌림 후에 어떤 자리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한미약품은 기존 몸통 기준 고점 자리를 돌파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캔들의 중간 자리, 캔들을 볼 때 우리가 항상 기준봉을 볼 때 시가, 종가, 그리고 중간, 이렇게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중간가를 보는 이유는 돈을 정말 많이 쓴 하루의 평균 가격이 중간이니까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해당 가격에서 반발 매수가 확실하게 들어와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수급 들어오는 것과 함께 한미약품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돼서 종가까지만 간다고 해도 저희의 단타 관점으로는 나올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차분하게 잘 지켜볼게요. 자, 한미약품은 다시 돌파 준비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매도에 대한 거래대금이 사실 거의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금방 쉽게 올라와 주는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잘 지켜보자고요. 돌파해 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갑자기 또 이렇게 수급 한번 들어와 주면서 돌파해 줄 것 같은데요, 저는. 자, 한미약품 돌파해 줍니다. 그래,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고. 지금 거래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에 팍 튀잖아요.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방향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 줄지 봅시다. 자, 한미약품은 일단 1차 매도할 수 있는 관점은 나와주는 것 같네요. 매수하신 분들 축하들 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호수야 교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개별적인 종목 상담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촌 FMB가 젠슨황이 대한민국에서 치킨을 먹었다고 올라간 상승 동력 때문에 매수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거라면은 예수금 다 빼고 주식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때에는 단순하게 무언가를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납득이 돼야 돼요. 나한테, 내 자신한테. 그래야 손절을 하던 익절을 하던 분명히 결과가 나온 매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매수한 이유가 있어야 매도할 수 있는 이유도 생긴다고. 근데 매수한 이유가 젠슨왕이 대한민국에서 치킨을 먹어서 이거면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한 달 내에 젠슨왕이 치킨 또 먹으면은 버티고 아니면 팔고 아니잖아. 매수에 대한 근거와 관점이 확실해야 돼요. 기술적인 분석이든 뭐 테마를 보는 관점이든 뭐든 간에. 헌대호수님, 보통 어제 오늘같이 하락장인데 크게 하락이 안 나오는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소위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강한 종목이요. 이거는 관점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장세에 맞게만 말씀을 좀 드려본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형주 위주의 순환매가 연출되는 시장입니다. 테마가 간다고 해도 대형주 위주로 가는 게 많지 중소형주를 함께 올리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럼 테마 내에서 대형주를 보는 게 맞을 거고, 두 번째,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하락을 하진 않잖아요. 분봉상 볼 때 이렇게 하락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락 속에서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테마가 있어요. 하락이 끝나면 곧바로 이 테마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럼 그게 다음 증시 상승에서의 대장 테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수급이 들어올 준비가 된 테마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해되시나요?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의미 있는 구간까지 눌려서 지켜주는지, 이 구간에 오면 매도 물량이 더 안 나오는지, 이거를 볼 필요도 있겠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자, 차트의 기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차트는 결국 지지와 저항의 연속입니다. 올라가면서 저항선까지 붙일 것인가, 저항선을 돌파할 것인가, 눌리면서 지지선을 이탈할 것인가, 지지해 줄 것인가. 이거는 캔들에 대한 선을 그을 수도 있고, 추세로 볼 수도 있고, PBR, PER 밴드에 대한 지지 저항을 볼 수도 있고, 차트는 결국 지지와 저항의 연속이다. 이 관점을 일단 확실하게 가슴속에 머릿속에 박아두고 그 뒤에 거를 공부하면 훨씬 공부가 쉬울 거예요.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비공개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VIP 회원분들 미래에셋증권 매도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오늘 만약에 매도해야 되는 관점이 나오면은 제가 메신저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아셨죠? 지금 한 10% 수익권 좀 넘어가고 있는데 차분하게 지켜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